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개 직접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호평 평내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미리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3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개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역 현안은 물론 교육과 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에 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요.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반갑게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기후에서 관련 조례도 대표 발의하셨고요. 또 에너지 전환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하셔서 의견 내신다고 들었는데요. 요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시작은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단 학교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되면 추워서 따뜻해서 아하. 이게 춥고 덥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자면 난방비,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고요. 네.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먼저 한 그러한 그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환경에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이 또는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좀 편안하고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것으로만 설치를 종용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안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뒷받침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고요. 그게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하게 된 시작이자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챙겨지도록 거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거네요. 그래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탄소 감축,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냉난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예산을 아끼면서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해답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경기 바다 브랜드 이걸 활용해서 도내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경기바다 브랜드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경기바다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농정위에서 활동하는데 네. 경기바다 브랜드 활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부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경기바다는 경기의 인근에 있으니 경기바다라고 통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브랜드래요. 그래서 이왕 그러면 경기바다라는 브랜드화를 하려면 네.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도 하고 그 사업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경기도에는 시흥이나 안산, 평택, 화성 등의 그런 해안선을 따라서 156km에 달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네. 그냥 저처럼 그냥 통념적으로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바다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그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으로 해서 대표 발의해갖고 경기도 해양관광자원을 통합 브랜드로 묶어서 홍보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민간 협력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하고
그럼 당연히 그 근방의 상권도 활성화가 될 활성화되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정말 경기도에 살면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바다를 간다 하면 강원도나 저 충남 서해안이나 부산 이런 데를 떠올리지 시흥한상은 평택 화성 앞에 있는 바다가 분명히 바다인데 거기를 놀러 갈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홍보 부족입니다. 예, 경기 바다라는 통합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바다 하면 저희가 해양 관광을 일단 먼저 떠올리지만 바다에 놀러 간다. 생태계를 지키는 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신데 바다 생태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제가 농정위원이 돼서 가장 처음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일본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 바다 오염에 대해서 무지하게 온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고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는 그거와 관련한 후속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저의 첫 질문이었었고요. 네. 뭐 잘하고 있다고 질문을 해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라고 집행부가 얘기를 할 만큼 경기도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에 저 또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경기바다도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보고인데 해양 쓰레기나 불법업을 한다든지 무분별한 개발 등이 누적되면서 바다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또 둘째는 지역 주민과 어업인 그리고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 공동체 관리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을 생태계를 지키고 해양 관광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지역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재생에너지 또 바다 생태계 이야기 오늘의 기후와 관련된 주제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이신데요. 얼마 전에는 축산물 가공 유통 현장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여기는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걸까요? 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해썹이라는 제도 안에서 네. 경기도에 지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지마크 제도는 도지사가 품질과 안전성을 직접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 그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 가운데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에 지마크 제도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요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네. 지마크를 취득한 그곳들을 우리 도민들이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사전 점검도 좀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볼 겸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네. 위생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사실 마트에 가서 가격표 비교하면서 저렴한 거 찾아서 장 보고 하던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네. 이런 지마크 제도가 참 이게 정말 우리 밥상에 먹거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였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제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지만 말씀하시고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로
우리 생산자들한테는 자긍심으로 이 지마크제다가 잘 활용되고 우리 먹거리도 정말 풍성하고 안전한 그런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먹거리 문제가 늘 기후하고 밀접한 문제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자주 주제가 되는데요. 마트에서 G마크 찍힌 거를 눈여겨봐야겠네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만큼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돼서 나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정말 재밌는 주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거의 다 섭렵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제가 이거 검색했거든요. 김미리 네. 의원님은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이 반려동물이나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가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고, 의원님은 이 원래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모색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희 집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십몇 년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서 네. 예, 다음에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유기견 센터에서 유기견을 우리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네. 이번에 유기견 자료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봤는데 네. 입양률이 정말 그 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의 입양률이 28%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면 입양이 되지 않는 70% 이상의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입양되지 않은 72%, 73%의 유기견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자연사하는 비율도 조금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인도적인 차원에라고 해서 인도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 중심적 인도주의적인 건지 유기동물의 인도주의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는 것이냐 입양시키기 위해서 구조해 데리고 오는 온 것이냐라고 해서 입양된 28%를 자랑할 게 아니고 입양되지 못한 72, 3%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입양 아니면 입양되기 전까지의 제대로 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 등을 통해서 정말 매매가 아니라 그렇게 입양하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셔라라고 하면서 좀 요청을 했었었고요. 네, 네. 네, 그 동물 복지가 꼭 무슨 유기동물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축산물 관련해서도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어쩔 수 없이 가축으로서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살아 있을 때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동물 복지로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휴가 기간에 버려지는 동물,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도록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질문 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놀라실 거예요. 의원님 별명이 쌈딱이시래요. 동물복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별명이 쌈딱이시랍니다. 저 잘 안 믿어지는데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네. 싸움만 해서 3선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 정치 제도에서 분명히 주민들하고 신뢰관계가 두터울 텐데 이 별명이 왜 생긴 걸까요, 의원님? 제가 이게 초선 때 생긴 별명인데요. 네. 네. 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네.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그 바라보는 법률 제도 뭐 조례 등을 봐도 참 부족하거나 말이 안 돼라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네, 네. 막상 들어와 보니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처리나 기타 뭐 이렇게 뒤로 빼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큰 목소리로 질타를 했더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약간 하이톤인데다가 목소리 성량도 크고 이러다 보니 웃음기만 사라지면 네, 그냥 전투적인 모습이 되다 보니
근데 이거를 뭐 그분들은 쌈딱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으니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쌈딱이란 표현보다 그냥 소신 있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소신 있는 김미리 의원님, 네, 도민의 대변인 김미리 의원님. 그 남양주가 지역구시잖아요.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남양주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요. 네, 남양주는 상당히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큰 도시인데, 정말 크죠. 네네. 근데 남양주가 거기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고요. 또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양주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걸맞은 인프라나 생활 기반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 의식이자 시급한 과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을 하면서 남양주 하도읍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남양주 하도읍 수동면에 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한 50% 이상이 그 관내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나가야 이제 버스를 타고 멀게는 한두 시간 이상씩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학교 좀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우리 교육감님이 소통이 부재가 되셔서 안 됐습니다. 네. 교육감님 들어주세요. 네, 지금 네. 방송.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교통 문제 개선도 있어서요. 뭐 GTX B 노선이나 수도권 전철 확대한다든지 시내 광역버스 노선 개선 등은 남양주 시민들의 정말 희망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속적으로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챙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밀착형 복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요. 특히 저는 돌봄이나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러한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그래서 주민들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남양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의원님. 저는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경기 도민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일상 속에서 기후를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는데요. 재생에너지, 동물복지, 경기바다 브랜드, 해양생태계, 남양주 시민의 교육, 교통,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니까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미리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